혹시 당신은 너무 착해서 오히려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선량한 마음씨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우리는 흔히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덕목이자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만, 때로는 이 착한 본성이 인간관계 속에서 약점으로 작용해 누군가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혹시나 미움을 받을까봐, 사실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애써 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가 다른 이의 무례한 요구 앞에서 무방비하게 희생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딜레마와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지혜를 빌려오려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수많은 저서로 남겼던 그가 과연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에 어떤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을까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착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우고 존중받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유독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 앞에서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시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겠지,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침묵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어깨에 짊어진 부담감에 지쳐 꾸벅 졸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 혹은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해 주말 약속을 취소하고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쉬는 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자기 존중감마저 갉아먹게 됩니다. 나는 항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인가, 내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건강해야 할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게 되고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능력은 분명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그 선함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무분별한 침범을 무방비하게 허용하는 문이 될 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개혁가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18년간의 기나긴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간 본연의 도리와 사회의 이치를 탐구하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던 진정한 선각자였으니까요. 그의 서재에 앉아 백성을 위한 깊은 고뇌에 잠기던 모습, 혹은 유배지 강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며 흔들림 없는 신념을 지키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는 길, 그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침묵이 아님을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통찰하셨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관계의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착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당당히 자신을 지켜내고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착한 본성을 가진 분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도록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지혜를 담아 대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기획안의 흐름에 맞춰 정성껏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저 참고 넘어가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일 때도 많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군자의 덕목이 단순히 온화함이나 너그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고 불이한 상황 앞에서는 단호히 맞서는 용기 또한 군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타인의 무례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부패한 관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했죠. 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선각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무례함이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당당히 자신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지혜는 내면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만의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착한 분들은 종종 이 내면의 경계를 너무 쉽게 허물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과도한 요구에 쉽게 응하거나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줄도 모르고 타인을 돕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그렇죠. 정약용 선생의 수신, 철학은 바로 이 내면의 경계를 단단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치 소중한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내면도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존중의 시작이라고 정약용 선생은 통찰하셨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외부의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학문과 수신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때 타인 또한 우리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내면을 견고한 성체처럼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무례함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기보호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존중은 구걸이 아니라 당당히 세우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계로는 진정한 존중이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그 경계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요구하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균형 잡힌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올바른 도리와 학문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당당함은 타인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때 타인 또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명확히 드러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순간에 자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꽃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명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타인의 인정이나 호의를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확고히 믿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당당하게 요구할 때 비로소 싹튼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오랜 세월 잘 가꾸어온 소중한 정원에 견고한 울타리가 있어야 아름다운 꽃들이 외부의 무분별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온전히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경계가 있어야만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소중한 것들이 쉽게 훼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칭찬이라는 달콤한 올가미에 갇혀 자신의 마음속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고 타인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내어주곤 했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시키고 결국에는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결코 무한한 희생이나 맹목적인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인지하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할 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진정한 선량함이라고 정약용 선생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마치 깨진 그릇에 귀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그만큼의 가치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늘 우유부단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 요구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나 발을 담그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부당한 대우에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뚝 솟은 바위처럼 견고한 존재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태도를 통해 수많은 학자와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어떠한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올곧은 주장을 펼쳤으며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올바른 도리를 강조하며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당당히 세우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타인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관계의 희생자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본성이 약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우리에게 참지 않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을 불러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며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남긴 깊은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진정한 존중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내면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 또한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경계를 세울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깊은 통찰 속에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외적인 경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내면의 평화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계에 대해 헤아려 볼 차례입니다. 과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고유한 가치를 타인의 무례나 과도한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선생께서는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묵직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히 세우고 그 위에 굳건한 내면의 경계를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존중이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죠. 유배지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문에 몰두하며 수많은 저수를 남기셨던 정약용 선생의 삶 자체가 이 가르침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곧 수신, 즉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의 핵심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듯 우리 마음속 평온함도 외부의 사소한 요구와 간섭에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한 듯 요구할 때 선뜻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선 불편함이 쌓여가지만 관계의 균열을 걱정하며 애써 침묵하고 희생하곤 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치 튼튼한 돌담이 소중한 정원을 보호하듯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경계를 단단하게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존중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며 때로는 구걸하듯이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지만 따뜻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존중은 구걸이 아니라 당당히 세우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 존중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히 인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표현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코 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시선과 분명한 공간적 경계가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드러내고 상대방이 그 경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당당하게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밝히셨던 선생의 삶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엿볼 수 있죠. 진정한 선량함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때로는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지혜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착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길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여운을 남기며 말이죠.
부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경계를 세울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